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특집 주식명가 일부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연말 잘 보내셨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2022년이 지나고 이제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코스피는 3,000피, 코스닥은 1,000스닥을 뚫어내면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정말 여러 가지 악재가 등장을 하면서 하반기 시장을 빠르게 압박했는데요. 기대를 많이 할수록 실망감도 큰 법이죠. 2022년 마지막 거래일도 양시장 2%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새해가 된 만큼 나쁜 기운은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장을 맞이하셔야 되겠죠. 개묘년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목 고민 오늘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MTNW 대표 어드바이저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또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보내주실 때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명쾌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특집 주식명가 일부, 또 일부 특집인 만큼 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인기 위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하면 이 두 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식명가 MTNW, 좋은 정보, 그리고 명성우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연말 잘 보내셨는지 먼저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또 연말 잘 보내셨나요? 글쎄 제가 연말 어떻게 잘 보냐보다 우리 시청자께 네.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부입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또 2023년 희망의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는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우리 앵커님 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냥 연말 그냥 잘 지냈고요. 네. 또 뭐 그 사이도 종목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요. 아무리 연말 보신각 종수로 나오고 그러지만 네네. 저는 주식하는 게 이렇게 좋아요. 주식에 미친 네. 남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미친 우리 위원님. 네. 우리 위원님하고는 저번에 장중에서도 몇 번 저랑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또 반갑고요. 네. 또 위원님 또 주식에 미친 분인 만큼 오늘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우리 명성욱 위원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위원님하고는 방송을 함께 해본 적은 없지만 저번에 4층에서 저랑 마주쳤는데 저한테 귤을 주셨거든요.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네, 정말 우리 귤같이 스윗한 위원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 항상 다사다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작년도는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죠. 올해 초에도 시장 전망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그러나 재작년 말에 작년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올해 시장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올해 또 토끼의 해잖아요.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는 여러분의 구자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우리 위원님은 귤처럼 멘트도 스윗하네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스윗한 또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복은 사실 종목 수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손실봤던 거 다 만회를 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이제 올해 시장은 어떨지 또 어떻게 될지 산타는 오지 않았지만 과연 까치는 오게 될지 두 분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올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을 이렇게 얘기에 앞서서 한번 작년 리뷰 잠깐 해보고 네네. 얼마나 힘든 장이었는지 네. 그 올해를 한번 조감해 볼까요? 네. 제가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21년 고점 대비 지수만 32%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36%가 넘게 빠졌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보통 종목들이 반토막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코스피 업종으로 봤을 때 26개 업종인데 그냥 올 다다 2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장이었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저도 힘들었고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2023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제 두 가지 꼭지에서 한번 나누어서 좀 제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인플레하고 금리가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늘 나와서 PPT 자료를 통해서 왜 그런지 이제 금리도 거의 막바지, 금리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또 CPI를 비롯해서 PC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것도 거의 다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피봇으로 해서 이제 증시가 안정될 것이다. 그렇다라면 이제 큰 매크로에 봤을 때 2023년은 전약 후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손해들이 많고 지금 고달픈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계좌를 어떻게 복구해 나갈 것인가? 그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매크로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바로 이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1월장이 궁금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1월장은요. 저는 종목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지만 종목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성장성을 겸비하고 그다음에 펀더멘탈에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낙폭과다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종목장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이오 섹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이 어렵고 그래도 신고가를 경시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피플바이오가 그 예거든요.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 같은 데서 한 번 검사하는데 1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거 10만 원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플바이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바이오에서.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뭐 제가 이제 차트는 올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12월 30일 날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1,800억, 예, 1,800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됐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장비 쪽에서 치과 어떤 장비 쪽에서 레이 같은 것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스테오 임플란트라든가 임플로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또 피부 미용은 이루다 같은 것도 좀 좋은 시세 흐름을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종목의 바이오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제 1월달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리딩 히터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이 날 것이냐, 우리가 좀 거기를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차 전지에서 이제 2차 전지는 아까 제가 이제 낙폭 성장주를 보시라고 그랬죠. 2차 전지에서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바로 대장주입니다. 3만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 밤 방송 다 또 낮 방송 우리 그 혜미 앵커님 할 때도 네. 이것도 했던 종목인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2차 전지에서 알루미늄 박에서 탑픽이다.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께 드리는 어떤 조언은 너무 이제 지수를 보는 장이 아니고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낙폭 섹터예요. 잘 아시겠지만 나스닥 하락을 유도했던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저점 대비 신압으로 20%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또 2차 전지도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거,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컨텐츠 엔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쌈지 엔터, SAMG 엔터 같은 거 중국에서 3D 여러분들 그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키즈 그 플랫폼이죠. 제공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세를 하고 있거든요. 뭐 시간에서도 또 금요일 날 그 급락장에서도 5% 정도 이제 올랐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애니플러스 이런 것들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은 다 우리가 아까 지수가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종목들, 신고가 경시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이런 섹터도 우리가 한번 1월 달은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작년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상반기, 하반기 이슈를 정말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는 궁금하지만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명성욱 위원님의 시장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올해는 화이팅해서 투자 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신년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작년도는 너무나 어려웠던 장세죠. 그리고 지금 2023년을 맞이했는데 시장의 2023년 올해 전망은 대부분 지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극단의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작년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12월 달 작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을 모두 내놓습니다. 그때는 목표치를 대부분 3,400에서 3,500. 근데 여러분 작년 장세 잘 아시지만 1월 달 3,0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200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시장은 올해 장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재작년 말에 작년 전망과 그리고 또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 항상 부정적 전망, 주가가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긍정적 전망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전망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성장주 전반이 낙폭이 심화된 상황이에요. 요번 지금 연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TV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후 위기를 보면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본다면 이 기후 위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이런 문제로 닥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기적으로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 CS 윈드 또는 하나솔루션,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1위의 업체인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역시 작년 연말에 상당히 또 주가 하락이 심화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장주임에 틀림없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시장 볼륨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이런 성장주들의 낙폭 심화 기업들을 우리가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물량을 좀 매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에 변화되는 이슈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중국의 리오프닝은 뭐 화장품 또는 여행 또는 카지노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나오지만 사실은 주가는 이미 선제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세는 리오프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보냐 하면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근래 보면은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월드컵이 마무리됐는데 월드컵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 장을 맞이하는 거죠. 모두 마스크를 벗고 집단으로 응원을 하면서 이 월드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각국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너무 강렬히 전개하면서 리오프닝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월드컵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중국도 이런 대세적으로는 리오프닝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도 작년 내내 참 지겨울 정도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올리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봇, 정책 변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면 너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연초에 부정적 전망이 난무하나 그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1월 5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이 되는
국제 가전 박람회 이건 이제 기술주 전반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역시 연초 부정적 전망이 많지만 긍정적인 시각에서 요소에 투자할 종목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성장주와 리오프닝 그리고 인플레 등 시장의 키워드를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시장 분석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종목 상담 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1786-102-1023, 문자는 013-3366-81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장 섹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시장은 종목별 각계 전투 그리고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우리 위원님은 과연 어떤 테마를 눈여겨보고 계실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신년 특집이잖아요. 네. 2023년 전체를 본다라면 2차 전지에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를 안 해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배터리요. 예, 이제 폐배터리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상 시장 진입기 이제 착 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2013년부터 이제 쭉 됐고 10년이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 배터리 수명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이제 8에서 10년이 되면 서서히 그 폐배터리를 폐기시키던가 아니면 또 재활용해야 된다든가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결국 우리가 폐기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 때 거기에는 리튬, 망간, 코발트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광물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광물은 어떤 거냐면 편제성, 어떤 특정 나라에 계속 매장돼 있다든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리사이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그걸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그 재활용 법안을 발의하고 지금 시행에 들어갔다.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매년 약 40% 정도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 3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는 574억 달러. 대단히 아주 캡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업종, 아까 우리 명성 위원께서도 리사이클도 다 좋은데 조금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폐배터리가 2022년 좀 시세를 냈다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거든요.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2차 전지 안에서 폐배터리 관련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잠시 뒤에 또 그런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명성 위원님께 또 유망 업종 테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지금 대중화되면서 플랫폼이라는 걸쭉한 기업들이 이제 탄생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 메타버스 이쪽을 갖다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번에 지금 연초 1월 5일 날 국제 가전 박람회 세스 2023 여기에서는 이제 IT 기업들의 기술 경연장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가령 디지털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또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요.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이런 시장은 영상 관련 부분에서 메타버스 부분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특수 영상 시각 효과 이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너무나 잘하는 덱스터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또는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초창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10배 이상 시세를 줬던 기업들이에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충분히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번 세스 2024년에는 가장 앞으로 부각이 될 부분은 저는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보고요. 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뛰어드는 모습이어서 메타버스 관련 쪽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명성 위원님은 시장의 미래 먹거리 또 메타버스를 유망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잠시 뒤 관련해서 관련 종목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어떤 많이 종목 때문에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조일 알루미늄. 조일 알미늄이요? 네. 네, 매수가는요? 2,630원에 70%인데 2,630원에 네. 70%요. 실수하고 좀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한 10일 남짓 됐어요. 10일이요? 네. 뭐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2,780원에 70원 찍고 내려올 때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가 구미가 땡겼나 보죠. 구미가 당겨서요. 저도 항상 주식을 할 때 또 구미가 당기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네.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우리 좋은 수험질 안 보고. 네, 좋은 종목 위원님. 네. 이 종목을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종가가 2,355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구미가 당겨서 또 사셨대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조금 많이 위축돼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네.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내렸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제 앵커님 참 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구미가 땡겼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항상 주식을 할 때. 근데 왜 네. 구미가 땡겼을까요? 그냥 뭔가 사야 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아니, 불기둥 보고. 불기둥 보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제 네네. 목소리 잘 듣고 계세요? 조일 알미늄 네네. 펀더멘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은 네네. 참 좋습니다. 뭐 잘 네네.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삼화 알미늄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삼화 알미늄 못지않게 어떤 그 가치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조일 알미늄 역시 네.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단지 이제 간과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웃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차트로 볼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게 2,600원대 매수하시면은 바로 이게 이제 막 소위 말해서 불기둥 나면서 그러니까 뭐 뉴스라든가 뭐 TV라든가 시중에서 회자가 되거든요. 야, 네네. 이거 불기둥이구나. 정말 여기서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딱 명심하십시다. 이제 새해 네. 첫날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분께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뭐 때문에 하죠? 기대 수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을 우리가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는 펀더멘탈도 분석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조금만 공부하셨더라도 저는 여기서 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미가 땡긴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감정이입이에요. 감성적으로 야, 저 불기둥이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니까 내가 저걸 못 사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또 가격도 매력적이거든요.
26,000원짜리도 아니고 2,600원짜리 소리 잘 나가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조금만 공부했더라면 지금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에서는요, 이거 ABC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네. 가족이 있다면 매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움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난 것은 이게 소위 말해서 반면교사고 하나의 네네.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네네. 주식은 우리가 한번 입문하게 되면 쉽게 발을 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분께 좋습니다. 무조건 들고 가십시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기 영합하고. 근데 주식은 네네. 우리 감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미가 네. 땡긴다 해서 앞으로 들어가시지 않기. 아셨죠? 자, 네, 지금 이제 이제 난 현재 그렇게 구간. 안 할.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자, 그러면 저는 조일의 알루미늄도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2시에서 뭐 3알루미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2시에 그 수연의 끝에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조일 알루미늄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조일 알루미늄도 사실은 알루미늄 본업하고 롯데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또 동양 시스템하고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MOU 또는 그걸 맺었어요. 맺었는데 사실 삼화 알루미늄은 급이 안 돼요. 왜 급이 안 되느냐?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제가 삼화 알루미늄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또 스웨덴의 노스볼트, 그다음에 프랑스의 ACC 다 글로벌한 2차 전지 그런 기업들하고 이미 다 뭐 1조 5천억, 그다음에 뭐 2,100억 수주가 맞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같은 알루미늄에도 공부하시는 만큼 또 하나 여기에서는 정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새해부터 드린 말씀을 상당히 좀 외람되고 죄송합니다만은 아니요, 실수했습니다. 네? 실수했다고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네, 앞으로 네. 저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주식을 예, 예. 감성적으로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 도움 네, 네. 되셨어요? 그럼 앞으로 꼭 네. 성숙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면요. 어차피 지금 재료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삼화 알루미늄이 더 상승하면 얘도 키 맞추기가 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2,600원 매수가는 줄 겁니다. 단 우리가 손절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손절 네. 한 2,000원 보시고 상승 나올 때 한 2,600원 정도에서 2,700원 정도는 또 비중 너무 많으시니까 한 종목에 네. 70%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네. 한 종목에 저는 가장 적절한 게 많이 한 20에서 30%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축소하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많이 보시면서 저희 네, 방송 또는 여기 뭐 노란톡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네. 한번 좀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조언 드리고 가격은 싶네요. 2,600원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한번 올 것 같아요. 네. 언제 오래 가겠습니까? 예? 오래 걸리겠습니까? 언제? 아, 제가 참 아니, 죄송합니다. 살짝. 제가 우리가 주식 파동 이론에서요. 현재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근께에서 하는 게 누구냐면은 엘리어트예요. 엘리어트 오파가 있거든요. 근데 상승 오파가 아시죠? 거기에서 가장 여러분들 엘리어트도 그 기간의 개념을 도입 못했어요. 어떤 재료가 나오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기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그거 잘 몰라요. 2,600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일정 부분 물량 좀 정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토리 하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조일 알루미늄 구미가 당겨서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상승 나올 때 2,600원에서 2,700원 일정 부분 물량을 덜어내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상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미리 받아봐서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1660님의 종목 바로 SK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는 25만 6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가는 계속 부진합니다. 20만 원 선에서도 꽤나 많이 멀어져 있는데요. 연락이 된다면 이 종목을 언제 좀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명성욱 위원님. 예. 네, SK이노베이션 지난 종가가 15만 4천 원입니다.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문의하신 분이 매수 네. 가격이 25만 원대. 네. 25만 원대면은 금년 연초거든요. 연초 1월 달에 1월 달에 25만 원이고 이후에 이제 계속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지금 하락했죠. 그리고 또 비중도 한 20%인데요. 자, 1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한 상태로 손실이 크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을 팔은다 한들 또 다른 좋은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쉽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삼성 SDI 또는 SK 이노베이션 대표 기업이고요. 지금은 주가가 너무 어려운 상황, 1년 동안 시장이 하락하고 또 이노베이션도 또 시장 하락과 동시에 1년 동안 하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또 부정적 전망이 나와서 상당히 걱정이 되실 텐데, 자,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만약 여유가 있다면 20% 샀으니까요. 한 10% 정도만 여유가 있다라면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보유해서 손실 난 분이 지금에 와서 손절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낙폭 하락에 따른 2차 전지 전반의 산업은 성장하는 것이 뻔합니다. 또한 충분히 SK 이노베이션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자꾸 제가 1년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데요.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손실받았다라면 지금 10% 정도 더 사서 한 6개월만 더 갖고 계신다라면 올 하반기로 전개된다면 상당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가가 반전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지금 15만 원대 가격인데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방송사에 이 상담 프로가 있을 텐데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손절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년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손절은 지금 구간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10% 더 사서 6개월만 더 갖고 있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0님의 종목 바로 룽토코리아입니다. 매수가가 8,270원, 비중이 15%인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까지 함께 왔습니다.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종가가 2,860원? 손실이 너무 크신데요.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변동성이 꽤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네. 매수가가 8,270원이신데 지금 종가가 거의 2,500원이에요. 너무 아프네요. 네,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예, 저도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다면 자체가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위험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희망 고문이요. 네. 왜 웃으세요? 네, 저도 희망 고문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땡겨서 네, 구미가 당겨서. 죄송합니다. 그 주식을 네. 참 냉정해야 되거든요. 룽토코리아는 적자가 108억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게임주를 할 때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특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실력이 좀 안 되시고 매매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우량주를 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주를 한다 하시더라도 넷마블이라든가 NC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아요. 이게 주가가 2,000원인 거 손이 탁탁 나가는 종목이지만 이게 있잖아요. 물론 그 위에 사셨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어요. 죄송한데 사실 주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뤄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워낙 안 좋아서 다 손실들 크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짜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판업 중에서 발급한다고 이게 수혜를 받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아프시더라도 조금 그냥 월봉 하나 볼까요? 월봉 정도로 보시면 저는 이 종목이 맥심 간다고 해서 한 4,500에서 5,000원 봐요. 거기서는 그냥 그 위에서 매물폭도 많고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략 4,500원 되거든요. 조금 더 한 단계 가면 5,000원이에요. 이때는 좀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기회는 항상 오고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또 수익나시면 되거든요. 항상 기회비용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위원님, 그렇다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손실 안 보실 수는 없나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냉정해야 되는데 네. 8,000원대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럼 5,000원대면 지금부터 더블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격보다 네, 네, 네. 대략. 그렇죠. 그게 손실 축소하는 것도 하나 주식 매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 손실을 축소로 해서 다른 좋은 종목을 골라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른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2574님의 종목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63,500원, 비중은 40%. 등락을 반복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목요일 종가를 보니까
32,450원.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양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 연락 주시는 분들이 손실이 너무 많이 커서 약간 좀 민망할 정도예요. 어떻게 좀 이 종목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위원님? 우리 앵커님이 네. 마음이 네. 양봉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좋은 정보님도 아주 짙은 붉은색, 붉은색 넥타이를 넥타이를. 메고 오고요. 우리 위원님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우리들 마음이 다 좋은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미사이언스 종목을 보면서 저도 또 마음이 좀 많이 좀 착잡하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종목에 대해서 1년 동안 보유했다라면 1년 동안 하락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아리고 아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처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한미사이언스는 15개월 정도 아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재작년 10월 달에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15개월 갖고 있었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이익이 안 나면 안 파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손절하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다만 그래도 이제 이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북경 한미사이언스가 있는데 요즘 중국이 이슈가 뭔가요? 코로나 완화를 하면서 호흡기 질환, 감기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확산이 되는 이런 추이잖아요. 그래서 이 북경 한미사이언스의 최근의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단계 도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도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4만 원 선 이상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도 권해드리기 어려운 게 이 종목에 지금 40%나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4만 원 선까지는 반전이 나오고 지금이 최저점 부근이니까요. 조금 더 홀딩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4만 원 선에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4만 원까지는 보고 홀딩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상은 올 수 없는 건가요?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없어요? 4만 원까지 네. 올라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은 좀 틀려질 수 있는데 네. 사실 4만 원 올라가는 것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15개월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면은 수익이 날 때까지는 사실은 안 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1년 이상 갖고 있는 분이 무슨 시세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말로만 풀을 뿐이지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 더 연구한다 그럴까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투자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4만 원까지는 반등을 기다려보고 홀딩을 하자, 또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손실을 만회해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주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갖고 가야 될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어떤 종목이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이 선택한 옥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잠깐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옥석일까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참 경외스럽고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길게 보실 종목이라고 아까 제가 신년 특집이죠라고 했거든요. 네네. 금년 전체를 보는 종목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미리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명성 의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주 뭐 좀 1년은 보는 그런 종목 가지고 지금 뭐 시세가 어쩌냐 그 논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이 신년 특집인 만큼 금년 전체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단타, 단기 수익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제가 또 무반에서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취지에 맞게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세비킴입니다. 세비킴은 폐전지, 전구체고 양극재 그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예요. 68% 이것이 바로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폐산, 뭐 반도체라든가 그 폐기 산업물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한 31% 됩니다. 작년 이제 재작년 매출이죠. 334억, 영업이익 55억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 회사 성장성을 보는데 LG화학의 2024년부터 10년 동안 전구체 복합액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요. 25년부터 연간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21년 매출이 334억이니까 LG화학 하나만 하더라도 3배 정도가 되죠.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탄산 리튬 신규 사업하고 전구체 복합액 생산 시설도 증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은 참 장이 어렸을 때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밤방송 여시하는 거기에서 170% 가장 좋은 수익을 단기간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완전히 과매도권에 있고 이제 연봉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제 연봉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윗셈을 많이 달았거든요. 다시 원래 위치에 와 있다. 도돌이표 그 가격에 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낮게 잡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음선 하나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잠깐 쉬었다가 모레쯤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연간으로 보면 목표가는 1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우리 새해인 만큼 또 우리 위원님이 길게 볼 만한 종목을 주셨는데요. 바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종목, 바로 세비캠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7만 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명성 위원님께 또 좋은 종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까 메타버스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그 종목일까요? 예. 메타버스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알짜배기 종목 예. 딱 하나만 주세요. 아까 이제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들은 특수시각, 영상 관련 이런 기업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직 또는 덱스터 이런 주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선익 시스템을 소개를 드립니다. 요 선익 시스템은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업체이고요. 일단 애플이 내년 초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이 메타버스 기기는 연간 80% 이상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선익 시스템은 AR이라든지 VR 기기 생산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증착 장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그동안 시세를 상당히 많이 줬어요. 많이 준 것은 뭐 5배, 10배 이 정도 시세를 줬는데 이 선익 시스템도 3,0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거의 뭐 10배 가까운 시세를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충분히 받은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이 22,150원인데 신고가 제일 고점이 34,450원인데 이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25,500원에서 21,500원 밴드를 그렇게 설정하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주로 앞으로 투자하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명성욱 위원님의 관심 종목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 바로 선익시스템이었습니다. 매수가 25,500원에서 21,500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18,500원 잘 참고해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정보 위원님은 세비캠, 그리고 우리 명성욱 위원님은 선익시스템 주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1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위원님이 잠시 뒤 방송 끝나고 또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 네. 또 안 쉬시고 또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주실 건가요? 예, 제가 종목 연구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2년 동안에. 근데 제가 이제 참 우리 계좌가 아프신 계좌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29일 날 장이 끝나고 시를 하나 선물로 드린 게 있습니다. 오, 모든 순간이 꽃보리인 것을,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 꽃보리 참 이쁘잖아요. 인 것을 그 김현용 시인의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그 시를 제가 선물로 드렸거든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까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떠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정말 그 바닥에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거든요. 기죽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내가 주식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이 꽃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꽃보리를 피우셔야죠. 그게 뭐냐면 결국 아픈 계좌를 치유하면서 복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참 경외스럽지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피플바이오, 바이오스는 대장이었죠. 사마 알미늄 2차전에서 대장이었죠. 쌈지 엔터, 콘텐츠에서 대장이었죠.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 어떻게 토끼에서 그 계좌를 구체적으로 점프시킬 것이냐. 그것은 이따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낱낱이 공개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그때 이제 금요일날도 또 제가 장중 무방했는데 혹시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께 남은 선물도 드릴까 합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또 명성욱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여쭤봐야 되겠죠?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위원님? 저는 그냥 어려운 장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해서 이렇게 잘 한번 올해 투자를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좋은 종모님이 아까 투자분들에게 뭐 시적인 얘기를 해줬잖아요. 무슨 꽃봉오리니.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요. 우리들의 삶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희로애락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우고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주식 투자, 돈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 탄탄대로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속성을 잘 아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어려웠던 희로애락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로 잘 삼아서 올해 신년 초잖아요. 내일부터 전개되는 시장에서는 다른 모습, 바뀐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장에 대면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계기가 오늘 밤 함께하면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방송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을 하시고요. 두 위원의 공개 방송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진행이 됩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그리고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새해 특집 주식명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최연범 두 분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